4월 말 16개의 팀으로 시작한 플레이오프도 어느덧 두 팀만이 정상을 가리기 위해 남았습니다. 결국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처럼 어느 팀이 이기든 새로운 챔피언 탄생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팀을 제외하고 이번 시즌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선보인 팀을 꼽자면 미네소타를, 그리고 그 중심에서 슈퍼스타 선배들과의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앤서니 에드워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탄탄한 피지컬에 비현실적인 점프력으로 매경기 하이라이트 덩크를 꽂아대고 올드스쿨 플레이까지 섞어주니 플레이오프 기간에는 마이클 조던과 비교되며 언론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제 겨우 네 번째 시즌을 마친 22살의 어린 선수이지만 두 번의 올스타, 올해 세컨드 팀에 선정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앤트맨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2001년 8월 5일 앤서니 에드워즈는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앤트맨이라는 별명을 아버지가 3살 때 붙여줬다고 하는데 일찍 집을 떠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붙여준 별명이 지금까지 불리게 된 것은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슈퍼히어로 같은 운동 능력 때문이었는데요. 남다른 운동신경으로 미식축구를 먼저 시작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해내며 미식축구계의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형이 농구하는 모습이 더 재밌어 보여 처음으로 농구를 접하게 되고 14살 때부터는 농구 트레이너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목표를 NBA 선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인 2015년 어머니 이베트와 할머니 셜리를 모두 암으로 잃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심장이 멎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 계기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5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등번호 5번을 달았고 이때부터 가족을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코치와 함께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는 첫 만남, 에드워즈는 대뜸 제가 슈팅 방법을 터득하면 전미 최고의 선수가 될 거예요 라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고 비교적 늦은 출발에도 뛰어난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훈련 시작 1년간은 3점슛도 금지, 오로지 근거리에서만 올바른 회전을 걸면서 점퍼를 던질 수 있게 지도받았고 그로부터 2년 후 16살 때부터 완연한 농구 선수로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를 발휘해 수비를 손쉽게 찢어버렸고 급가속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슈터치도 장착해 고3 때 3점 성공률 47.5%를 기록할 정도로 고교 레벨에선 적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에드워즈를 채가기 위해 여러 명문대들의 스카우트 제안이 왔지만 가족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조지아 대학교를 선택했고 대학 무대로 넘어와서도 전미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유지했는데요. 전미 신입생 중 최고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면서 소속 컨퍼런스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고 1년 만에 곧바로 2020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초상화 사이에 앉아있던 에드워즈는 1라운드 1픽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웃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2달 늦게 치르게 된 데뷔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15득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팀 승리까지 챙기며 출발이 좋았습니다. 다만 승부처에서 치명적인 턴오버를 저지르거나 득점이 한 자릿수, 스퍼스전에서는 무득점까지 기록하는 등 시즌 초중반에는 혹독한 프로 무대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올스타 브레이크 후부터는 야투 감각이 올라오고 공격 코트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시원시원한 덩크를 꽂아대기 시작하더니 3월 말 피닉스전에는 42점을 퍼부으며 NBA에서도 통하는 재능임을 증명했습니다. 신인상은 라멜로 볼에게 내줬지만 올루키 퍼스트 팀의 이름을 올렸고 후반기에 보여준 상승세는 소포모어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2일2 시즌 개막전부터 3점슛 6개 포함 29점을 올리더니 워리어스전에서는 야투율 60%로 48득점을 쏟아내면서 팀의 1옵션 역할을 해주는 날이 차츰 늘어갔습니다. 소년가장 에드워즈를 주축으로 팀 내 어린 선수들의 성장세가 겹치면서 미네소타는 후반기에 10승 1패로 예상치 못한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결과 지난 시즌에는 어림도 없었던 5할을 훌쩍 넘기는 승률에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클리퍼스까지 잡아내며 플레이오프로 향했습니다.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 상대는 자모란트가 이끄는 멤피스 그리즐리스. 1차전 원정에서 36점으로 최다 득점을 책임져줘 팀에게 귀중한 1승을 선물했는데요. 이후 시리즈 내내 상위 시드 멤피스와 대등하게 견줄 정도로 에드워즈는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득점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1옵션 타운스의 결정력과 3옵션 디러셀의 슛기복의 발목을 잡혀 6차전을 마지막으로 1라운드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진출로 가능성을 본 미네소타는 오프시즌 대권 도전을 위해 고베어를 영입하면서 트윈타워를 구축했고 앤트맨은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즌 초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윈타워의 위력은 기대 이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타운스가 부상으로 정규 시즌 4개월가량 아웃되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팀의 추락을 막은 건 소년가장 에드워즈였습니다. 득점 볼륨과 야투 효율을 포함해 모든 공격 스탯을 전년도 대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커리어 첫 올스타로 선정되는 등 알을 깨고 나와 재능을 맘껏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도중 구단도 디안젤로 러셀, 말릭 비즐리, 밴더빌트를 보내고 에드워즈를 도와줄 베테랑 포인트 가드 마이크 콘리를 데려오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그 덕에 팀 케미가 좋진 않아도 힘겹게 5월 승률을 지켰고 플레이인 토너먼트 8번 시드 결정전 뉴올리언스를 잡아내면서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막차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극적인 역전승에도 미네소타의 전망은 좋지 못했는데 12점 차로 뒤지고 있던 작전 타임, 앤더슨과 고베어는 서로 수비 좀 하라는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주먹이 나가질 않나 경기 초반 파울 트러블에 걸려 라커룸으로 향하던 맥다니엘스는 벽을 치다가 슈팅핸드 골절로 어이없게 시즌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모로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나게 된 1라운드 상대는 서부급 한왕 덴버 너게츠. 어수선한 팀 분위기 속에서 에드워즈는 유려한 풋워크와 몰라보게 안정된 미드레인지 점퍼로 침착하게 철옹성 같은 수비를 공략했습니다. 시리즈 평균 31.6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라는 공수양면으로 흠잡을 데 없는 스탯을 기록하며 4차전 연장전 끝에 첫 승을 따냈으나 주축 선수 6명이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선수단의 뎁스 차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수단에 큰 변화를 주고도 동일한 결과로 마무리된 점은 아쉬웠지만 어이없는 맥다니엘스의 부상 공백과 타운스의 장기 결장으로 선수들 간의 호흡을 맞출 시간이 많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동일한 구성으로 다시 한번 도전한 이번 23-24 시즌 긍정적 요소였던 앤트맨의 성장은 지속되었고 아쉬웠던 트윈타워까지 제 몫을 해주면서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에드워즈는 NBA 입성 당시 비즐리에게 양보받지 못했던 5번으로 등번호를 교체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를 보게 될 것이라며 진짜 자신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했고 다음 시즌 목표로 팀원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인 기대를 밝혔는데요. 그리고는 그 말 그대로 시즌 내내 슈퍼스타급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근본 중의 근본, 마이클 조던을 연상케 하는 포스트업, 풋워크, 페이더웨이 점퍼 등 약점으로 지적되던 미드레인지 공격까지 공격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더욱더 보는 맛이 있는 팀의 에이스로 성장했습니다. 타운스가 3월 초 왼쪽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는 위기가 있었으나 맥다니엘스, 나즈리드, 고베어로 이어지는 탄탄한 수비가 뒷받침되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에드워즈 역시 시즌 막판 워싱턴전에서 51점을 책임지며 플레이오프 예열을 마쳤고 치열했던 서부 컨퍼런스에서 최종 56승 26패 서부 3위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습니다. 1라운드 상대는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케빈 듀란트로 이어지는 빅3의 피닉스 선즈. 하위 시드이지만 우승 경험이 있는 에이스가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1차전 시작부터 듀란트는 적극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앤트맨을 중심으로 미네소타도 곧장 반격에 나섰는데요. 앤트맨은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33점을 폭격해 피닉스를 당황케 만들었고 알렉산더 워커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2쿼터부터 앞서갔습니다. 후반에도 듀란트가 선즈의 공격을 캐리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너무 미미했던 반면 미네소타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리바운드를 걷어내면서 더 좋은 슛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해냈습니다. 특히 부커와 듀란트를 앞에 두고 연속 득점을 성공시킨 후 당돌하게 트래시 토킹을 날리는 모습은 세대 교체를 보는 듯한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25점 차 가비지 승리를 거둔 미네소타는 시리즈를 치를수록 팀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2차전에선 듀란트와 부커를 앞세운 선즈가 근소한 리드를 잡았으나 미네소타는 맥다니엘스가 공수 양면에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쓰며 활약했고 주축 6명이 고른 득점 지원을 보태며 3쿼터부터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선즈도 유서프 너키치가 리바운드 사수에 힘쓰며 지난 경기보단 대등하게 겨뤘지만 빅3가 모두 후반에는 저조한 야투율로 침묵하면서 승부처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홈에서 기분 좋은 2승을 챙기고 넘어간 원정 3차전, 에드워즈는 경기 초반부터 팀 공격을 완전히 주도하면서 펄펄 날았습니다. 또한 3쿼터에는 타운스, 워커, 리드까지 돌아가면서 미친듯이 3점을 터뜨려줘 외곽 싸움에서도 선즈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뒤늦게 브래들리 빌이 힘써봤지만 오히려 간격을 더 벌렸고 4쿼터엔 앤트맨이 18점을 몰아치면서 완벽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4차전, 벼랑 끝에 몰린 피닉스는 부커와 듀란트가 드디어 같이 터졌고 3쿼터엔 단 한 개의 야투도 놓치지 않는 무결점의 슛감으로 82점을 합작했는데요. 그럼에도 3쿼터까지 점수차는 단 2점에 불과할 정도로 팽팽한 흐름이었고 4쿼터부터는 또다시 에드워즈가 날아올랐습니다. 수비에서는 부커의 돌파를 찍어버리고 공격에서는 B를 찍고 들어가 듀란트를 넘는 덩크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본인의 우상을 넘어서고 커리어 첫 시리즈 승리를 맛본 에드워즈는 작년 탈락의 아픔을 준 디펜딩 챔피언 덴버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작년과 달리 단 1승 차이로 간격을 좁힌 만큼 상당히 터프한 시리즈가 전망된 2라운드, 원정 1차전에서도 1라운드 때 폼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58%의 야투율로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인 43점을 터뜨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에런 고든을 스케이트 태우는 크로스오버 점퍼와 칼드웰 포프를 상대로 보여준 포스트업에 이은 페이더웨이는 낭만을 불러일으키는 클러치샷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조던과의 비교를 멈춰달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2차전에도 덴버를 압도하는 경기력과 더불어 3점을 성공시키곤 슈러그 세레모니를 선보이며 팬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덴버 원정에서 무려 2승을 챙기며 1라운드처럼 시리즈가 쉽게 끝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자말 머레이와 에런 고든이 차례대로 살아나면서 덴버에게 3차전부터 5차전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해 역수입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6차전, 미네소타는 요키치 수비를 고베어에서 타운스로 바꿨는데 이 선택이 적중하면서 요키치 억제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에 공격은 에드워즈와 맥다니엘스가 책임지면서 1쿼터부터 더블 스코어로 크게 달아났고 덴버는 요키치 대신 경기를 풀어줘야 할 머레이와 포터 주니어의 야투 난조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5차전 부진을 딛고 다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에드워즈는 27점으로 활약하며 기어이 시리즈를 7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망의 7차전, 덴버는 에드워즈에게 더블팀 수비를 붙이는 전술을 들고 나왔고 작전대로 25%의 저조한 야투율로 고전했습니다. 그 덕에 덴버가 3쿼터 초반까지는 20점 차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후반부터 에드워즈의 수비가 몰려 상대적으로 헐거워진 페인트 존을 트윈타워와 나즈리드가 역으로 공략하면서 점수차를 순식간에 좁혔고 하이에서 요키치가 머레이에게 스크린을 걸어줄 때 적극적으로 압박해 턴오버나 3점 슛을 강제하는 전술 변화가 흐름을 바꿨습니다. 결국 4쿼터 흐름을 완전히 빼앗아온 미네소타는 20점 차 리드를 뒤집고 20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며 구단의 암흑기를 청산했습니다. 리핏을 노렸던 덴버도 잡았겠다. 이제 우승까지도 노려볼 만하지 않나 싶었는데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앤트맨은 유독 지쳐 보이는 모습을 노출했고 야투율도 앞선 시리즈보다 부진한 반면 돈빙 듀오는 펄펄 날아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사실상 뒤집을 수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도 라이블리 2세가 빠진 4차전 트리플 더블 활약을 펼치며 첫 승을 따낸 뒤 다시 홈으로 돌아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5차전 빠르게 불붙은 돈치치에게 일찌감치 경기 흐름을 내주면서 파이널 무대는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도중 팀원들 중 자신이 제일 뛰어나니 나한테 패스나 하라는 식의 거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은 아직도 가다듬어져야 하는 어린 선수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불과 1년 사이에 경기 중 주먹질도 오가던 팀에서 빠른 성과를 낸 만큼 이 또한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성숙한 팀의 리더이자 리그의 간판 스타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